시작하는 썸난 썸녀가 생기는 그날까지 수학을 살아가는 푸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냐면 요번 지금 2-2주차 강의 시작할 건데요. 자, 여기 파트 제가 봤을 때 중간고사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면 내신에서 중간고사 부분에서 한 40%에서 50% 정도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좀 집중을 많이 해주셔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리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맨 처음 배웠을 때 중학교 때 배운 정리가 외곽 정리, 그렇죠?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것들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 외곽 정리나 피타고라스 정리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도 똑같이 그냥 정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어려운 게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정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밑변 A라 놓고 높이 B라고 놓고 빗변 C라고 했을 때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녀석을 증명하는 가정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신에서 그 정리를 증명하는 가정을 배웠어요.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이 발생하면 그냥 사용을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어떠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때 그냥 그 정리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가 나왔으니까 뭐 굉장히 거대하고 뭐 거창하고 막 이거 되게 복잡한 내용이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좀 힘들어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직각삼각형 발생하면 나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 주어지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지 이런 것처럼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나 그냥 이거 갖다 써야지 하는 정도의 어떤 도구, 수학적인 도구로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크나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배우기 전에 이걸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요 앞에 2-1주차 강의에서도 우리가 다항식 연산 우리 1주차 강의에서도 분명히 뭐였습니까? 나눗셈 관계식을 배웠어요. 자, 그래서 항상 출발은 나눗셈 관계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가 파생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의 기본적인 어떤 모태는 우리 나눗셈 관계식에서 나왔더라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나눗셈 관계식 우리 뭐라 했습니까? fx라는 녀석을 x에 관한 식을 갖다 다항식을 x에 관한 a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뭐랬습니까? rx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첫 번째 포인트 뭐라 했죠? 첫 번째 포인트 나누는 녀석의 ax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작다 그랬어요. 자, 포인트 요거 한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는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자, 요렇게 줘줬다고.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눗셈 관계식이라는 건 fx 뭐야? 초등학교에서 검산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a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에 몫 곱하기 나머지 이렇게 표현했을 때 포인트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요거에서 이제 봐봐. 나눗셈 관계식이라는 건 뭐라 했냐면 우리가 어떤 녀석을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나눗셈 관계식을 쓰시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녀석에 대해서 만약에 이 나누는 ax라는 녀석이 자, 빨간색으로 쓸게요. 나누는 녀석이 ax라는 녀석이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건 나머지 정리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녀석의 차수가 뭐일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 녀석이 뭐라고요?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내가 나머지 정리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눗셈 관계식에서
어떤 특수한 경우, 즉 1차식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라 문제가 나오면 내가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뭐라고요?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뭐라 했다고? 직각삼각형이 주면 빗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을 써라 라는 것처럼 어떤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형태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나눗셈 방식 쓰시는 건데 그때 나누는 녀석이 1차식으로 나누는 녀석이 나왔을 때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아, 나 나머지 정리 써야 되겠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일단은 얘를 나머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fx라는 녀석을 내가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냐면 fa다 있다는 요게 나머지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예요. 자, 그럼 이게 왜 나왔는지는 분명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얘가 분명히 근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fx를 갖다 우리 나눗셈 방식 그대로 써보시면 fx는 분명히 뭐였습니까? x-a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될 거고 qx가 될 거고 그때 나머지가 뭐가 되더라? r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죠. 분명히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분명히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상수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1번 조건 쓴 거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2번 조건이 뭐라고? x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이라 그랬다고요. 그럼 내가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몫이 뭔지를 모르니까 x에다 뭘 집어넣는데 a를 대입하면 되겠죠. 항등식의 정의는 모든 x값에 대해 성립하는 등식이라 했으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그 식은 항상 성립하겠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fa가 될 거고 이 값은 분명히 뭐가 되는 거야? 빵이 되면서 나머지가 r이 되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가정을 나눗셈 강의식 이렇게 나눴을 때 이 가정을 하고 여기서 오는 게 귀찮으니까 아 f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a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연습해 볼게요. 자, fx를 갖다가 내가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하면 뭐가 된다고? f2요. fx를 갖다가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라고요? f3이요. x를 갖다가 x-푸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뭐라 그랬다고? f-푸셈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자, 나누긴 나누는데 나눗셈 관계식에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뭘 쓰는 거라고?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라고. 그래서 x-30으로 나눴을 때 fx를 x-3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f30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머지 정리야.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아,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얘를 무시하고 그냥 얘만 해석하면 얘를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원리가 여기서부터 이 내용을 출발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는 무조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인 공부는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내면서 암기를 하시면서 손에 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용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녀석의 내용에 배운 개념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의 용도로 문제를 푸는 거지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개념을 다시 배우겠다 이런 마인드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건 잘못된 수학 공부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끝났어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인수정리를 배우는 건데 인수정리 또한 여기서의 특수한 경우가 인수정리입니다. 자, 인수정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나머지 정리에서 특수한 경우가 인수정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들 정리 막 들어간 거 하면 나중에 막 미적분 원 갔을 때 막 평균값 정리, 최대치수 정리 잘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그 상황이 발생이 되면 공식처럼 쓰라는 얘기입니다.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정리가 뭐라 했다고? 직각삼각형이 주어지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을 써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정리도 뭐라고요? 나눗셈 관계에서 어떤 녀석을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 문제가 나오면 나눗셈 관계식 쓰는 건데 이 나누는 녀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나머지 정리인 즉 fx를 x-a로 나눴을 때 fa로 나머지를 구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인수정리도 여기서 파생된 거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얘와 얘의 내용에 근간이 돼서 얘를 정리를 이끌어내시면 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하냐면 ax 즉 1차식으로 나누긴 나눕니다. 즉 fx를 내가 뭐라 했다고?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분명히 fa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r이라는 녀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여기 덧대서 쓰겠습니다. f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의가 뭐였다고? fa였습니다. 그게 나머지였단 말이야. 근데 그 값이 빵이 됐다는 표현이 나오면, 즉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빵이 됐다는 얘기는 x-a로 나눴을 때가 얘가 빵이 됐다는 얘기는 얘를 뭐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죠. 식에서의 곱하기는 분명히 뭡니까? 인수입니다. 자연수에서 곱하기도 우리가 소인수 분해할 때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그런 곱으로 표현되는 걸 인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에서의 곱으로 표현되는 걸 우리가 뭐야? 이걸 분해를 시키는 게 인수분해라고 나중에 배우겠죠. 어쨌든 중학교 때도 배웠고, 이런 녀석이 인수라는 얘기야. 얘가 빵이 되면서 없어지니까 얘와 얘의 곱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 빵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인수 정리를 쓰라는 얘기야. 또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 뭐냐면 x-a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표현. 같은 표현입니다. 자, 얘가 첫 번째 표현, 얘가 두 번째 표현이죠. 그러면 하나 더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세 번째로 방정식과 연결을 시켰을 때 fa가 빵이다라는 녀석은 분명히 이 a라는 녀석은 근이잖아. 그렇죠? fx는 0에 뭐라고요? 이 0의 이 a는 뭐야? 근이야.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야. 근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이 근이라는 녀석의 표현도 이 말과 똑같은 말이야. fx는 0이라고 했을 때 fa가 빵이라고 얘기를 하면 fa가 빵이라면 얘는 x는 이 fx는 0이랑 방정식 근이잖아요. 그 근도 내가 x-a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방정식을 갖다 우리 나중에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때 이 인수정리 개념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같은 표현인 거 기억해 두시면서 자, 그럼 증명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나는 나눗셈 관계식, 즉 fx라는 녀석을 갖다가 x-a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몫이 qx가 나올 거고 나머지가 r인데 얘가 분명히 나누어 떨어졌다 또는 나머지가 빵이라는 거는 얘가 빵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지워되죠. 그러므로 얘와 얘는 분명히 얘에 대한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fa가 0이면 즉 x-a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이거 나머지 정리 쓴 거죠. 그러면 fx는 x-a 곱하기 qx 이렇게 표현이 되므로 x-a라는 인수를 가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fb가 빵인데 f2가 빵이래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fx를 x-2로 나눠 떨어졌다는 표현이죠. fx를 x-2로 나눠서 나머지가 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fx는 뭐라고? x-2라는 인수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fa가 0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fx는 x-a라는 인수를 가진다가 바로 인수정리입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뭐라고 쓰라고? fx는 뭐라고요? x-a 곱하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더라. 이게 바로 나눗셈 관계식과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즉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리제법이란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나중에 다시 배울 건데, 자, 하나만 선생님이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요. 자, 이 인수정리 개념을 이용해서 다 적으셨을 겁니다. 이거 꼭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적용을 시키는 거야. 자, 나중에 이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거고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고차 방정식을 풀 거라는 거니까 이 인수정리, 나머지정리, 나눗셈식 이 개념은 이 뒤에 이후에도 계속 연관돼서 쓰이는 거이므로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시고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볼게요. x3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이렇게 놓을게요. 얘를 fx라고 놓을게요. 자,
자, 얘를 갖다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얘를 갖다 뭐 할 거라고? 인수정리 개념을 이용해서 뭐야? 인수분해를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인수정리라는 개념과 조리제법을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그랬는데, 자, 이걸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때 얘를 조리제법 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앞에서 개수들을 먼저 뭐 하라 했어? 쓰라 그랬죠.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숫자는 분명히 내가 1이라고 한 다음에 x-1로 얘를 나눴다라고 얘기했었죠. 2가 들어가면 x-2로 나눴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1을 집어넣을 때 얘 그대로 내려주고 얘랑 곱해서 여기다 써주신 다음에 얘네들이 더해주고 다시 얘랑 곱해서 여기다 써주시면 빵이고 더해주면 1이고 얘랑 곱해서 여기다 써주시고 더해주면 빵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fx를 x-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빵이라는 얘기야. 그럼 f1은 0이라는 얘기죠. 나머지 정리 쓰면 맞나요? 그때 인수정리가 뭐라 했다고?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빵인 녀석이 되면 fx는 뭘 갖는다고? x-1이라는 인수를 갖겠다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분명히 나머지가 얘가 빵이 됐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은 분명 몫이잖아요. 그게 이거라고요. 그러면 3차식을 1차식으로 했으니까 2차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수들 1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활용을 하면서. 즉 나눗셈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후보가 있는데 이 후보가 뭐냐면요.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고 얘가 뭡니까? 상수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항에 약수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약수들. 이 약수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들이, 즉 얘가 바로 뭐가 된다고? 얘가 이 녀석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후보가 되겠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왜 그런지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거는요 사실 잘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잘 몰라도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의 x 마이너스 뭐 a1에 a1 뭐 x 플러스 뭐 b1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a2x 플러스 b2, 그 다음에 a3x 플러스 b3 뭐 이렇게 땡땡땡 해서 anx 플러스 bn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할게요. 이게 어떤 fx라고 할게. 그럼 이 값이 빵이 되는 녀석의 값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집어넣는 거라며 여기가. 그래야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며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보면 분명히 뭡니까? x는 여기서 들어가는 x는 뭐야? a1분의 마이너스 b1이 될 거고, 여기 들어가는 건 a2분의 마이너스 b2고, 여기 들어가는 건 a3분의 마이너스 b3가 이렇게 x에 들어가 빵빵빵이 되는 형태죠. 그래야 이런 인수들을 가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a1, a2, a3라는 거 잘 보세요. a1, a2, a3라는 녀석은 얘랑 얘를 다 곱하기를 예를 들어 했어. 그러면 최고차항은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땡땡땡 해서 an에 뭐가 됩니까? x에 뭐 n승이 되겠죠. 이게 n개 돼. 그러니까 그게 이게 최고차항이라고. 그러면 a1, a2, a3라는 거 이렇게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이 전체 수의 약수들이 되는 거잖아. 약수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 되는 건데, 최고차항의 약수들이 되는 거라고 개수에. 그 다음에 b1, b2, b3라는 녀석은 얘끼리 곱한 녀석, 즉 b1 곱하기 b2 곱하기 땡겨서 bn까지는 상수항끼리 곱하는 거니까 마지막 상수항 이런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럼 이런 거에 뭐라고? b1, b2들 이런 것들은 이런 수, 즉 이 상수항의 곱하기로 표현돼서 약수잖아. 아니 36은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9라고 합시다. 4는 36이 약수 아니냐고.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돼 있으면 이해돼? 그러니까 얘도 이런 수에 뭐가 될 거라고? 약수들이 될 거야. 그런 수들이 이렇게 지금 뭐야? 분수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얘가 빵빵빵해서 이런 인수를 갖게끔 해주는 거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보충자료 제가 필요하면 이거 관련된 내용들 제가 그 선생님네 그 ISAC 학원 그 블로그에 제가 이 보충자료를 올려놓을게요.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 걸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갖다가 가셔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쭉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후보들 이게 빵이 되는 녀석 즉 x 1로 나눴을 때 내가 1로 여기 1이 집어넣었다는 게 x-1로 나눴다는 얘기죠. x-1로 되는 이 빵이 되는 녀석의 후보들은 얘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후보들.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번 지금 2-2주차의 강의에 관련된 설명이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 정리할 때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리. 접근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다는 얘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녀석을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녀석이 나왔어요. 자,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눗셈 관계식을 써야 되겠다. 즉 초등학교에서의 검산식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그때 그 나눴을 때를 갖다 내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나 몫을 구하는 형태가 나오면 그때는 내가 나머지 정리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1차식으로 나눴는데 또는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누어 떨어졌다 라는 표현 또는 인수를 가진다라는 표현 또는 나머지 r이 0이라는 표현들 또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떤 극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인수 정리를 써야 되겠더라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수 정리는 방정식과 많이 연관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근할 때 어떻게 하라고? 문제를 딱 봤는데 어떤 식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즉 2차식 이상의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형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 나눗셈 관계식이라고요. 근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형태 문제가 나면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고 1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눠 떨어졌다 또는 인수를 가진다 나머지가 빵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인수 정리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크게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시되어 있는 거 하나 선생님 풀어볼게요. 자 지금 다항시 fx가 주어졌습니다. 다항시 fx가 뭐라 했냐면 x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내가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는 얘기잖아. 자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나눗셈 관계식을 써볼게요. 어차피 여기서 등단되는 겁니다. 나눗셈 관계식 쓰면 내가 x-2로 나눠서 나머지는 여기다 분명히 fx는 뭐라고 되는 거야? x-2 곱하기 그 다음에 몫이 qx 그때 내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가 된다고? 상수항이 된다 라고 나눗셈 관계식 배웠죠. 근데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굳이 얘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물론 직접 나눗셈에서 얘를 구해서 풀어도 돼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케이? 나처럼 이 녀석을 갖다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하면 얘 qx를 구하지 않고도 x에다 뭘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f2가 될 거고 이 값은 뭐가 될 거라고 여기는 이렇게 날아가면서 빵이 될 거라고요. 빵. 그러므로 f2는 r이 된다는 얘기. 그럼 f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뭐라고? 8 빼기 얼마? 8 플러스 2 플러스 5가 될 거니까 이 값은 뭐가 되더라? 7이 되더라. 이렇게 구하는 게 나눗셈 관계식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분명히 이 나눗셈 관계식에서 내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건 나머지 정리라고 했으니까 다시 나머지 정리를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fx를 갖다 내가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f2는 r이다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집어넣으시면 이것이 7이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거니까 이거 훨씬 더 간단하다고요. 시간적 이득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오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문제 나면 나머지 정리를 쓰시는 게 좋다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해볼게요. 예제를 들어준 김에 2번도 해볼게요. 2번. 자, 다항시 fx가 있습니다. 다항시 fx가 뭐라 주었냐면 3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갖다 내가 뭐 한다고?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바로 접근을 해보죠. 자, 어떤 다항식을 얘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뭐 쓰는 거라고요? 나머지 정리. 뭐라고요?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눠서 나머지 정리 있으면 뭐 한다고? 나머지 정리. 근데 얘가 분명히 얘를 갖다 뭐로 만드는 거? 지금 여기서 내가 2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야? 얘 몫이랑 얘랑 곱해지는 나눗셈 관계식도 곱해져 있는 녀석을 얘를 빵으로 만들기 위해서 x에다 2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빵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x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fx를 갖다가 내가 뭐라고?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f의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해니? 이게 뭐라고? 나머지. 자, 한 번 더 증명해 줄게요. 자, 자꾸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 우리가 분명히 이 나머지 정의 근간은 뭐라고? 나눗셈 관계식이요. 그럼 얘를 나눴을 때 fx는 분명히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될 거고 그때 나머지가 r이 되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내가 분명히 2x 플러스 1로 얘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이 나눗셈 관계식 풀 때 분명히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라 했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차수가 나머지가 차수가 더 작아야 되니까 상수하는 거죠. 첫 번째 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x가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 그럼 얘를 구할 필요 없이 난 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을 바보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빵을 만들면 되잖아. 그 값을 빵을 만드는 값이 뭐라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라고. x에 관한 항등식이 뭡니까? 특정한 x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야? 아니야.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x에 관한 항등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x값을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얘를 빵으로 만드는 즉 f-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뭐야? 빵에서 날라갈 거 아니야. 그럼 뭐만 넣어? 나눠주면 이렇게 남지 않겠습니까? 이 값으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준 선생님 뭐 하십니까 지금? 아니 뭐 마법사예요 뭐. 아니 핸드폰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이런 원리에 따라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3쓰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되죠 여러분들.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에 플러스 3이 돼서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3 플러스 자 8분의 4라고 할게요. 4분의 2 두 배 하면 8분의 4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얼마? 4. 그 다음에 얘는 3은 8분의 얼마? 24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 8 더하고 30이니까 더하면 8분의 얼마 되더라? 29가 되겠더라.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게 지금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 인수 정리에 관련된 내용도 다시 한번 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 정리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나머지 정리에서 특수한 경우가 다시 인수 정리했어. 그래서 f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fa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머지 정리죠. 그럼 fa가 나머지 r인데 그 값이 빵이야. 그럼 x-a로 나누어 떨어졌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했죠. 그래서 fx는 x-a를 인수로 가진다. 이게 바로 인수 정리였다.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fx는 뭐라 그랬냐면요.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빼기 5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f1이 0이다 이렇게 주어졌어. 즉 x-1로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녀석은 fx는요. 어떻게 쓰면 된다고?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5라는 녀석이 x-1 곱하기 qx가 되겠더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게 인수정리야.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qx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1, 2, 3, 마이너스 5라 그랬을 때 내가 뭐로? 1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밑에 1이 되고 얘네랑 곱하면 1 더해주면 2 얘네랑 곱해주면 2 둘이 더해주면 5 얘네들이 곱해주면 5 둘이 더해주면 빵 이렇게 될 거니까 x-1이고 x-1이고 그 다음에 얘가 3차를 1차 넣어서 2차식의 개수 1차, 3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를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가 인수정리까지 배운 것은 이게 이렇게 된더라 라는 것까지 배우시는 겁니다. 자, fx를 지금 x-1로 나눠서 나눠 떨어졌다는 표현은 f1이 0이죠. 여기까지 나머지 정리야.
그럼 F1을 집어넣었을 때 빵이라는 얘기는 fx는 뭘 갖는다고? x-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전혀 어렵지 않게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수업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관련 내용도 선생님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들 페이지 수로 따지면 한 10페이지 되는 녀석이 원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하면 교과서나 그런 데 보시면 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갑니다. 근데 지금 몇 분 됐죠, 저희 수업한 지? 30분 됐어요. 30분 만에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리를 잘 해놓고 똑바로 개념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녀석들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문제를 풀어가면서 배워놓으시면 절대로 까먹지 않을 거고 수학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요 다음 잠깐 10분 쉬었다가 지금 뭐 할 거냐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문제 풀기 전에 잠깐 머리는 뭐 해야 돼? 좀 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세요. 네, 10분 잘 쉬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시다. 네, 여러분들 좀 힘을 내주세요. 네. 자, 지금 보시면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 x의 해당식 ax 상승, 그 다음에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를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x-3으로 나누면 45가 나머지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상수 a, b를 구하래요. 자, 지금 보면 얘를 갖다 내가 x에 관한 다항식이니까 fx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그때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표현 내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즉 fx를 뭐라고?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럼 내가 a, b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니까 미지수가 2개잖아요. 그럼 조건 2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f 뭐라고 했을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나머지인데 그 값이 빵이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fx를 뭐로 이번엔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얘 빵 되는 x가 뭡니까? 3이죠? f3 집어넣으면 이 값은 얼마더라? 45가 되겠더라가 두 번째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a, b가 연립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이제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4b 연필심에 플러스 얼마? 8 플러스 12는 얼마 되더라? 0이 되겠더라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럼 얘는 숫자는 24번에 두시고 넘겨주시면 8a 마이너스 4b 연필심이니까 4로 나눠주면요 5는 2a 마이너스 b가 되겠더라 라는 첫 번째 식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3을 구할 때 3 집어넣으시면 27a에 플러스 2목9b에 마이너스 얼마? 12 걸지마 플러스 12 됐을 때 이 값이 얼마나고? 45가 될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얘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9로 나눠주면 얘는 얼마입니까? 3a 플러스 얼마? b가 얼마 되더라? 5가 되겠더라는 녀석이 두 번째 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보여주면 더해주시면 10은 뭐가 되더라? 5a가 되겠더라 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 되고? 2가 되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b는 얼마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그러면 4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5가 되겠다 해서 a, b를 구한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a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빨리 갖다 써주시면 2x 삼승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라고 fx를 구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그럼 이제 fx를 다 구했으니까 2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식을, 이 3차 식을, 즉 이 fx를 내가 뭐로 나눴을 때? 1차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근데 1차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 문제는 무조건 나머지 정리니까 뭐라고? f1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x가 1 집어넣으면 2 빼기 1 빼기 4에 플러스 12가 될 거니까 14 빼기 5가 되는 거죠. 그쵸? 14 빼기 5가 되면 얼마 되더라? 7이 되겠더라 라고 구할 수 있다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13번 문제는 기본적인 예제 문제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고 1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 뭐라고 적었냐면 다항식 fx를요. 썰리가 생각나네. 자, 그때 얘를 갖다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7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fx를 이번에 x제곱 플러스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라 그랬을 때 가수들 총출동이네. R2를 갖다가 구해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fx를 갖다 x-1로 나눠서 나머지 마이너스 x 플러스 나눠서 나머지가 -7일 때 x제곱 플러스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다라고 보였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좀 문제를 보자고. 자, 이렇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즉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아니면 못가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뭘 쓰는 거라고? 나눗셈 관계식. 다시 뭐라고요? 나눗셈 관계식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fx는 내가 뭐로 나눴다고요? x제곱 플러스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첫 번째 포인트 얘 차수보다 rx는 작아야 된다 했으니까 1차식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p가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r2를 구하려면 rx를 구해서 2를 대입하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조건이 몇 개 필요하고? 하나, 2개가 있으면 되겠더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이 식을 두고 내가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왔으니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구하는 나머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분명히 다시 fx를 갖다가 뭐 했다고?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f1이다 이렇게 쓰자 그랬잖아. 이게 나머지 점이잖아요. 그럼 다시 2차식 이상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못가 나머지를 구하라 무슨 문제였다고요? 나눗셈 관계식을 구하는 거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면 뭐라고? 나머지 정리를 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F1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F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인수분해 가능하면 x-1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F를 집어넣으면 얘 빵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얘 빵 되면서 날아가잖아. 1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그때 그 값이 얼마나 나머지가? -1이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습니까?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F 뭘 구하라는 얘기야? -2를 구하라는 얘기고, -1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도 또 빵이 되죠? 그러면서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가 될 건데, 이때 나머지 얼마라고? 마치. 이게 두 번째 식. 또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뭐 해주자? 빼주자. 그럼 마마한 플러스 2니까 얘는 3A가 될 거고, BB크림 바르면서 지워주면서 마마한 플러스 7이니까 얘는 얼마 될 거고? 6이 될 거예요. 그럼 A는 얼마? 2.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어서 넘어가면 B는 뭐가 되더라? 마3. 이런 거 틀리지? 마3.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RX는 뭐가 되는 거야? 2X 빼기 3이 되겠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X 플러스니까 A가 2고 B가 -3이라 했으니까 거기다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4 빼기 3이 될 거니까 이것이 얼마더라? 1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2차식 이상으로 나눴을 때 못가 나머지를 구하라 문제는 뭐라고? 나눗셈 관계식을 쓰시는 거고요. 그때 그 나눗셈 관계식을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뭐라고요? 나머지 정리. 그리고 나누어 떨어졌다는 표현이 나면 인수 정리를 쓰셔야 되겠더라 라고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을 보시면. 자, 두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fx 플러스 gx라는 어떤 함수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래요. 자, 그 다음에 fx 빼기 gx를 뭐로 나눴을 때?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일 때 fx 곱하기 g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문제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갖다 내가 이런 새로운 함수 예를 들어서 뭐 hx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곱하기를 이런 함수라고 내가 설정을 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미지수니까. 그때 얘네들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hx를 x-1로 해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뭘 쓰는 거야? 나머지 정리를 쓰시는 거죠.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 h1을 구하는 거니까 h는 x에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f2 곱하기 g2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f2, g2가 바로 얘에 대한 미지수가 될 거더라 라는 거야. 그냥 fx, gx를 지도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f2, g2가 미지수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 값을 이 조건을 통해 찾는 거야. 그럼 미지수 2개니까 식 2개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자 fx 플러스 gx가 어떤 새로운 함수인데 그 함수를 x-1로 나눠서 나머지 7이래요.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그냥 나머지 정리를 했어. 그럼 f2 더하기 g2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7이 된다는 첫 번째 식이 나온 거죠. 얘가 미지수라 했습니다. 얘가. 그 다음에 fx 빼기 gx라는 어떤 함수를 갖다가 x에 관한 식을 갖다가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1을 집어넣었을 때 f2 빼기 뭐라고? g2가 얼마나 되냐? 3이 되겠다라는 두 번째 식이 나왔을 때 얘네 둘에 관한 연립방정식 풀면 되잖아. 그럼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뭐 해주면 된다고?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뭐 해주면 돼? 더해주시면 되죠? 그럼 얘는 지워줄 거고 2f2가 얼마 되는 거야? 2f2가 10이 돼서 f2는 얼마 되는 거죠? 5가 되겠더라 라고 써주시면 여기다 5 집어넣으면 g2는 2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5 곱하기 2는 5, 2, 4세요 하면서 10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죠. 이해하셨나요? 네, 15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어떤 유형이 나오든 내가 배웠던 개념은 그냥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를 쓴다든지 나눗셈 관계식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16번을 나갈 건데 자, 조금 어려운 형태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못 풀어도 상관이 없다고 거기 써져 있죠. 친절하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문제가 좀 틀렸나 봐요. 지금 당시 x의 n승, x의 n승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갖다가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x-3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나왔답니다. 자, 이거 좀 수정해주세요. 자, xn승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를 갖다가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의 n승에 x-3이 되도록 하는 상수 ab에 대해서 ab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ab 미지수 두 개지 않겠습니까? 또는 ab 자체가 미지수가 한 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얘는 AB 미지수 두 개인 경우도 있겠네. 그래서 각각 구해서 AB를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문제 수정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식을 가지고 내가 얘로 나눠줬대. 지금 우리 16번 하는 거죠. 그럼 2차식 이상으로 나눴으니까 우리는 그때 나머지를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형태, 2차식 이상의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형태 문제라면 나눗셈 관계식, 그렇죠. 나눗셈 관계식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의 n승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을 갖다가 내가 x-3이 뭐라고?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qx가 될 거고요. 그때 나머지는 분명히 뭐가 됩니까? 3의 n승 곱하기 x-3이 되겠구나. 자,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이 나왔겠죠. 여기 있는 이 3의 n승 같은 거, 이 n은 그냥 여기선 그냥 n차, n이라는 어떤 상수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어쨌든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x에다 뭐를 집어넣는 거? 3을 집어넣었을 때 x에다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3을 집어넣으면 이게 3의 n승 곱하기 9-3a 플러스 b.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눗셈 관계식은 포인트가 두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2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 차수가 나머지 차수보다 뭐하다? 크다. 그러니까 2차니까 몇 차? 1차가 됐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x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 그럼 내가 이 녀석을 쓸 수 있는 경우는 항등식의 개념밖에 없습니다. 근데 qx가 뭔지를 모르니까 얘를 바보로 만드는 x에다 뭘 집어넣는다고? 3을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양변에.
그럼 3을 집어넣으면 3의 n승 9-3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얘 빵 되면서 여기다 3 집으면 얘도 빵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3에 여기다 n 대신에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얘는 자연수라 했으니까 1, 2, 3, 4 뭘 집어넣어도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럼 곱해서 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9-3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더라? 0이 되더라 라고 써놓고 b는 3a 마이너스 얼마가 되더라? 9가 되겠더라 라는 첫 번째 식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온 거야. 근데 미지수는 두 개입니다.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뭐라고?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왜?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뭐하니까? 많으니까요. 이 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 두 개 구하라잖아.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갖다가 내가 변형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 대신에 얘를 3a 마이너스 9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x의 n승에 x제곱 마이너스 ax의 플러스 3a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잘 변형을 시켜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a-3 맞나요? 근데 얘는 그럼 3하고 a-3하고 서로 곱해준 거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씌워주시면 마이너스 씌워주시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 곱하면 얘 나오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더하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a가 나오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이걸 왜 이렇게 한 거냐면 자 x의 n승 잘 해볼게요. x-3 그 다음에 x-a 플러스 3 이렇게 정의 내렸을 때 x-3의 제곱의 qx 플러스 3의 n승의 x-3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 그럼 식을 내가 다시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x-3이라는 녀석이 분명히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3을 집어넣었더니 나머지가 빵이 됐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x가 뭐였다고? 3을 집어넣었더니 아까 전에 3 집어넣으면 얘 빵 됐잖아. 그럼 어떤 녀석이 이거를 fx라고 했을 때 f3이 빵이라는 녀석이 나왔어 아까 전에. 그럼 얘는 분명히 뭐라고? x-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빵이라는 얘기고 그 녀석은 x-3으로 나눠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이니까 이 fx가 뭐라고요? 이 fx가 x-3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나오지 않고 내가 풀어감에 있을 때 나올 때도 이 녀석을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분명히 여기 x-3, x-3 인수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뭐야? x-3이라는 인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거므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저 녀석은 중학교 때 인수분해 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x-3 툭 지워주세요. 그럼 나머지 남은 게 x의 n승에 뭐라고? x-a 플러스 3은 얘 하나 지웠으니까 x-3에 곱하기 qx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3의 n승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전히 얘가 x가 항등식과 x-3 나눴다고 해서요. 똑같은 식을 갖다 우리가 변형을 시켰는데 항등식이 변함이 없겠죠. 얘도 이제 x에다 또 뭘 집어넣어? 3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y 얘 바보 만들려고 얘 뭔지 모르잖아. 그럼 3 집어넣으시면 3의 n승 곱하기 3 집어넣으시면 6-a가 될 거고요. 3 집어넣으면 빵 되면서 3의 n승 나오겠네요. 그럼 3의 n승 곱하기 1 얘랑 문자 똑같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6-a가 1 나누려면 a는 뭐가 돼야 되더라? 5가 될 거고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b는 뭐야? 15빼기니까 6이 되겠더라 해서 5, 6에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f3은 0이 fx가 x-3이라는 인수를 가진다. 즉 f3을 넣었을 때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식으로 줬을 때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고 찾아내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 fx가 x-3 나눠 떨어졌다. 즉 f3은 0이다 라는 녀석이 주어지면 x-3으로 인수를 가진다는 표현을 평소에 연습을 잘 해놨으면 이게 눈에 보이실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개념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녀석이 이렇게 제곱으로 나눴을 때 형태는요. 보통 집어넣었을 때 F3명 인수 정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판단했을 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체감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선생님도 처음부터 뭐 이걸 잘했겠습니까? 저도 뭐 걸음마 떼고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요. 걸음마 뭐 이제 연습해서 배우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이런 실력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 대신 그 수학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즉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보니까 이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등한시하고 멀리하다 보면 연습이 없으니까 분명히 뭐합니까? 하는 게 모든 게 낯설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뭘 할 때,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건 축구를 할 때건 뭐 하거나 막 축구를 한다 그러면 제가 또 소시적에 축구를 좀 했어가지고 호나우드라 불렸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자 그래서 막 드래프팅 하고 그 다음에 리프팅 하면서, 드래프팅 아니죠, 리프팅 하면서 기본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닦아줬을 때 그게 쌓여서 그게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하기 싫은 거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정도만 버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7번 볼게요. 자, 당시 x삼성 마이너스 2kx 플러스 6이 다음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의 k 값을 구하여라. 자, 첫 번째. 자, x-1로 나눠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나머지 있으면 f1이 뭐야? 0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k를 구하라는 얘기야. 맞죠? 그럼 이 식 하나만 필요하면 k 미지수 하나니까 식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럼 1 집어넣죠. 아, 선생님 이때는 인수정리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하시라고요. 미지수가 k 하나야. 그럼 내가 x만 쓰면 나눠 떨어진다는 게 f1이 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정도까지만 쓰면 끝나는 거지. 얘를 fx로 쓴다고 해요. 그럼 1 집어넣으시면 얼마입니까? 1-2k 플러스 6은 얼마야? 0이 될 거고 7은 뭐가 됩니까? 2k가 되니까 k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7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x-2로 나누어 떨어졌다. 자, f2는 뭐가 될 거라고? 0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x-2라는 인수를 가진다까지, 인수정리까지 나 배웠어 정도만 하시고, 어차피 k 구하는 거니까 문자 조건 하나만 있으면 되죠. 2 집어넣으면 8-4k에 플러스 6은 얼마더라? 0이 돼서 14는 얼마가 되는 거야? 4k가 될 거니까 여기서의 k도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7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요. 뭘 구하랍니까? 2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얘를 빵으로 만드는 값이라 했어. 그럼 x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빵이죠. 그래서 f의 2분의 1이 뭐가 되더라? 나누어 떨어졌다니까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8분의 1 빼기 2k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6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8분의 얼마입니까? 40하니까 8분의 49가 되겠네요. 숫자 더럽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줄까 넘어가면 k가 돼서 값이 8분의 49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선생님 좋아하는 숫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자, 18번 보시면 당시 x4승 플러스 px3승에 플러스 qx 플러스 4가 x 플러스 2와 x-1로 각각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pq의 값에 대하여 p-q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를 fx라고 할 건 나는 pq를 구하는 거야. 뭘 구하는 거라고? p와 q를 구하는 거니까 미지수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조건이 몇 개 나오는데? 2개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2개. 그럼 x 플러스 2로 나눠서 떨어질 때 이 앞에 문제에서 어떻게 했다고? x를 x 플러스 2로 fx를 x 플러스 2로 나눠서 떨어졌다는 표현은 f에 뭐라고요? 마이너스 2가 뭐가 된다고? 빵이 되더라 라는 첫 번째 식이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x-1로 나누어 떨어졌다는 녀석은 f1, 이 값이 빵 되는 x 값이 됐어. 그걸 집어넣어서 이 값도 빵이니까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fx는 나누어 떨어졌기 때문에 x 플러스 2나 x-1을 인수로 가진다까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고요. 언제 쓸지 몰라요. 그런 녀석이 문제가 나오면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집어넣으시면, 왜냐면 얘는 두 가지 조건만 쓰면 돼. pq만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얼마입니까?
16 마이너스 8p죠. 2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q 감성지수에다 플러스 4를 하면 이거 얼마더라? 0이 될 거고요. 그럼 녀석을 갖다 정리하시면 20은 뭐가 되는 거야? 8p 플러스 2q가 되겠죠. 그럼 내가 2로 나눠주면 10은 4p 플러스 q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오더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f1은 빵입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얼마, p 플러스 얼마, q 플러스 얼마, 4는 0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q는 넘겨주시면 5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래서 위에식과 아래식을 보여주더라, 빼주더라. 그럼 얘 빼주면 이렇게 qq 지워지겠죠? 자, 오른쪽은 얼마나 됩니까? 3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망 5가 플러스 5가 되니까 15가 돼서 p는 얼마 되더라? 5가 되겠더라. 이렇게 걸 수 있겠네요. 그럼 5를 갖다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q는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이 돼야지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PQ를 구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답은 P-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 빼기에 마이너스 10이 될 거니까 이것은 얼마더라? 15야 밝은 달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신다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 뭐라고 하냐면 당식 fx가 주었어요. fx는 x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대하여 f의 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뭐 한다고?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졌대요. 그리고 f의 x 마이너스 2는요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 상수 ab를 구하라니. 그럼 상수 ab를 구하라 했으니까 상수 ab를 구하라 했으니까 a와 b를 구하라 했으니까 미지수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조건 몇 개예요? 이거 하나, 이거 몇 개? 2개. 이거 2개 써서 그냥 문제 푸시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이거 합성해서 나중에 합성함수 배우면 얘 여기다 막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 합성함수는 안 배웠잖아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그냥 gx라는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hx에 그냥 쓰시면 되는 거라고 그냥. 식이 이렇게 막 뭔가 변형이 됐을 때는 새롭게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요. 그럼 gx라는 녀석을 갖다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x 대신에 뭐 주는 거?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g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닙니까? g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 대신에 뭐 주는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는 거? 마이너스 1 더하기니까 f1이 빵이다라는 녀석이 조건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식이 바꾸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h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라고요? h1이라고요. 그럼 h1이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f-1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빵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두 번째 식이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a, b를 구해주시면 되겠더라. 그럼 f1부터 구할게요. f1. 자, f1 집어넣으시면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빵이 될 거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나 되더라?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1이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빼기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값이 나눠 떨어진다니까 빵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3이 넘어가니까 뭐가 된다고? 플러스 3이 되면서 두 번째 식이 되니까. 자, 위에 식과 아래 식 뭐 해줍니까? 더해주세요. 더해주시면 2b가 얼마 되는 거야? 4가 돼서 b는 얼마 되는 겁니까? 2가 될 거고, 그럼 a는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이렇게 식이, 함수 식이 x신 이상한 녀석이 들어가도 상관없이 새로운 함수 정의 내면 우리는 그냥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 정리를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19번 문제 여러분들이 못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19번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령 제한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 풀어준 겁니다. 보통 이런 얘기하면 막 배꼽 잡고 난리가 날 텐데 여러분들 웃음이 없네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19번 볼 때마다 웃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딱 오면 19번 나오면 19번이네 하면서 이제 우실 거예요. 네. 자, 마찬가지로 또 어려운 문제 나왔네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x3승의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돼서 f1은 뭐라고 주어졌고 1이 주어졌고 f2는 뭐라고 주어졌고요? 2라고 주어졌고 f3은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3이라고 주어졌을 때 fx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내가 뭐 하는 거야? f4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근데 앞에 x3승의 개수가 1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런 3차식이 주어졌을 때 fx가 x만 쓸 때 f4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는 fx를 구해서 x 대신에 4를 대입하여 답을 구하라는 얘기, 즉 fx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일단은 제가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한 3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 이렇게 풉니다. 굉장히 좀 성실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얘가 3차식이라 했으니까 내림차순 정리를 한 거예요. fx는 ax3승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인데 a가 1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하나씩 대입을 합니다. 1 집어넣으면 f1은 얼마 되는 거야? 1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이므로 얘가 지워지면서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뭐가 된다? 빵이 된다는 첫 번째 식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2라는 녀석 집어넣으시면 8 플러스 4b 연필심의 2c 선생님 임씨인데 그때 d가 있어서 이거 변한다고 2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4b 플러스 얼마? 2c 플러스 b는 얼마 되더라? 마이너스 6이 되더라. 이게 두 번째 식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3을 집어넣었을 때 3 대신에 집어넣으면 27 플러스 9b 플러스 3c 플러스 d가 됐을 때 이 값이 3이 될 거니까 얘는 9b 플러스 얼마? 3c 플러스 d는요 얼마 되더라? 마이너스 24가 돼서 이게 세 번째 식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목적은요 미지수를 줄여주는 거니까 dd를 갖다 여기다 db를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2번에서 1번을 뺄게요. 4b에서 b 빼면 얼마니까 3b 될 거고 그 다음 2c에서 c 빼면 얼마 됩니까? c가 될 거고요. d는 지워지면서 얘에서 1 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네 번째 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랑 문제를 풀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3번에서 2번을 빼겠습니다. 얘에서 1 빼면 9b에서 4b 빼면 5b 라고 맥주죠. 자, 그 다음에 얘에서 1 빼면 얼마 됩니까? c 플러스 c가 될 거고 자, 얘에서 1 빼면 마마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8?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뭐 해주라고? 빼주시라고요. 얘랑 빼면 마이너스 2b 이게 지워질 거고 마마 플러스 18이니까 12가 되죠. 그래서 b는 얼마?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6을 여기다 치면 마이너스 18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넘어가면 c는 뭐가 됩니까? 1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b를 여기다 뭐 한다고? 마이너스 집어넣고 c가 얼마야? 플러스 1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빵이 되겠죠. 그래서 d는 얼마? 마이너스 6이다 해서 fx를 구한 거야. 뭐라고? x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이 돼서 f4를 구해서 4 집어넣으면 64 빼기 16 곱하기 6 하면 96이죠. 플러스 48 빼기 6이다라고 해서 자,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8 될 거고요. 얘랑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6에다 6 빼니까 30이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3등급.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죠. 근데 계산이 뭐야? 겁나 복잡한 거야. 분명히 여기 파트에서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맞니? 그럼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문제를 풀어줬을 때 조금 영리해서 1등급 이상이 나오는 친구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규칙을 보는 거예요. 좀 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1등급이 푸는 풀법을 보여줄게요. 두 번째로 1등급에는 이렇게 푼다니. 1인데 여기 1이네. 아이씨 여기 2인데 여기 2네. 아이씨 여기 3인데 여기 3이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녀석 fx는 x라고 써놓고 fx 빼기 x는 빵이라는 얘를 gx라고 만약에 놓는다고 하면 아니 1 집어넣으니까 f1이 1인데 1 빼기 1이니까 빵 되면 지원이가 빵이라는 녀석이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이 집어넣을 때 FE가 2니까 2 빼기 2니까 뻔히 G2도 0이라는 녀석이 나오네. 아 얘가 3일 때 3 주면서 F3 빼기 3이니까 여기 G3이도 뭐야? 빵이네. 아 그러면 GX라는 녀석은 X-1 곱하기 X-2 X-3이라는 인수를 가지겠네 하면서 인수 정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출제자는 당연히 첫 번째 풀이로 풀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니면 2번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지금 인수정리 파트니까 이런 풀이를 원했을거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알고 문제를 푼 거야. 그럼 봐봐 얘가 3차인데 1차를 빼봤자 얘도 3차야. 그럼 얘 최고차항계에서 1이니까 얘도 최고차항계에서는 원래 여기다 A 쓰는데 얘도 1입니다. 근데 우리는 GX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 구하는 거야? FX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GX 대신에 뭘 쓰면? FX 빼기 X를 써주시면 그게 얘잖아요. 그렇죠? 나는 FX를 구하니까 FX 뭐가 되는 거야? 얘만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죠. 어떻게 된다고? X-1 곱하기 뭐라고요? X-2 곱하기 뭐라고요? X-3 곱하기 뭐라고? 플러스 X가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꼭 이제 F3이 여기다 이것도 전개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1등급 애들은 이렇게 전개 안 해. 근데 어줍잖게 이제 뭐 기억해서 문제 푸는 애들은 이것도 정리합니다. 정리병 걸리지. 아주 그냥 혼난다. 이거 뭐야? 이거 만약에 정리하다 걸리면 대가리 깹니다 제가. 그럼 여기 X에다 뭘 집어넣으라고? 4 집어넣으시면 F3.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뭡니까? 1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죠? 4 곱하기 얼마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서 4 더하면 얼마입니까? 6, 10이 되나요? 아까 계산 결과랑 왜 틀려? 답은 뭡니까 이거? 10이에요? 아까 선생님 뭐 계산 잘못했나봐요? 자 어쨌든 똑같이 문제를 풀어도 답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오케이? 자 요렇게 푸는 게 정상적인 풀인 거야. 자 요 풀이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틀렸습니까? 플러스 X가 아니고 마이너스 X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어디요? 여기? 아니 거기가 마이너스 X가 fx 마이너스 X가 0이니까 네. gx든 하고 했을 때 네. 얘가 GX라고. 그래서 G1이가 빵, G2가 빵, G3가 빵 집어넣으면 나왔잖아요. 맞잖아요. 틀린 거 없잖아요. fx가 넘어가면 플러스 x 4지. 아까 그 계산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계산은 맞아요. 아까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이 제가 뭐 A, B, C나 B, C, D를 구하는 게 잘못 구한 것 같습니다. 자, 자, 그쵸? 네, 맞게 해주세요. 오준 교수님 정신 차리세요. 네, 어제 술 드시고 오셨나요? 자, 정신 차리시고. 자, 아까 제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어쨌든 풀이는 얘로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 거의 인수정리 문제는 거의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올 거니까 꼭 좀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면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21번. 자,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답 나눴어요.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 자,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구해달래요. 첫 번째 1번 문제 보시면 2x3은 마이너스 뭐라 했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얼마? 4x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그걸 나누기 뭐라고 합니까?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해요. 조리제법을 활용해서.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개수들만 적어주고 그랬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5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래 놓고 얘가 빵 되는 x가 얼마? 마이너스 2 적어주라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랬습니까? 여기서 그대로 끌어서 2가 됐고 얘네들이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가 됐고 얘네들이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얘네들이 곱해주시면 여기 10이 됐고 얘네들이 더해주시면 6이 될 거고요. 얘네랑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얘네들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7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 나눴을 때 몫은요.
그리고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얼마?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몫은 자 3차를 1차로 나눴으니까 2차가 되겠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겠다. 자, 조리제법 이전 강의에서 시간이 남아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한다는 거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을 그냥 알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한 뭐 의미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자, 지금 보면은 내림차순 정리 안 돼 있고 오름차순 다시 바꿔주세요. 내림차순 x3승 얼마?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라는 녀석을 갖다 내 나누기 뭘 할 거라고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똑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개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5라고 적어주시고 그걸 갖다가 얘를 빵으로 만드니까 마이너스 얼마? 2가 된다 그랬죠. 자, 얘 그대로 내려주시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에서 얘네들이 곱해 주셔서 여기다 쓰시면 2가 될 거고 얘네들이 더해주면 5가 돼서 얘네들이 곱하기 쓰셔서 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얘네들이 곱하면 플러스 20이 돼. 얘네들이 더해주면 25가 돼서 얘가 나머지. 얘가 뭐라고? 나머지. 그리고 얘가 뭐라 했습니까? 몫이 되겠죠? 3차식을 1차식 나니까 나머지 몫이 뭐가 된다고? 2차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0. 근데 중요한 건 0이야. 자, x의 개수가 0이잖아. 없잖아요. 없고 그냥 빼놓고 마이너스 1, 3, 5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오케이? 자, 얘는 여기 사이에 0 곱하기 x니까 개수들 다 차수에 맞춰서 하나씩 적어서 이걸 빼먹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니다. 주의. 사실 선생님도 이런 거 잘 실수해요. 막 빨리 풀다 보면은 특히나 시험장 가서 막 풀었을 때 저런 거 빼놓고 푸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인식해 주시고 내가 이런 것들을 꼭 써내려가는, 즉 이런 식으로 내가 0 곱하기 x니까 0이다 라고 써내려가는 인식을 평소에 잘 해주시면 시험장 가서는 어차피 습관적인 풀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틀리잖아요. 근데 평소에 이걸 습관적으로 틀리면서 주의를 안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 실수했으니까. 그게 바로 시험적인 결과라서 똑같은 실수를 갖다 뭐 하는 거야? 발생하게 만드는 어떤 습관적인 문제에 있는 겁니다. 계산 실수는 무조건 습관에서 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평소에 똑바로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2번을 보도록 할게요. 22번. 자, 22번을 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조리지법을 이용하여 당시 2x3승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3을 s 플러스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서 여기 뭐라 하냐면 2x 세제곱 5x제곱 그 다음에 0x 3 이렇게 적혀 있을 때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빵이 되니까 그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아, 이게 a였네요. 얘가 뭐라고? a였다. 그럼 이제 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면 알 수 있겠죠. x 플러스 1로 나왔으니까. 그때 얘 그대로 뭐 하나 했으니까 내리라 했으니까 b는 2가 되는 거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더해주면 얼마? 3 되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3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왔죠. 그다음 얘랑 곱하면 3이 되고 얘네들을 더해주면 얼마 되는 거야? 6이 되는데 이 값이 뭐라 그랬어요? d. 이 값이 뭐라 했습니까? c. 다 구했네요.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래요. 얘 더하기 하면 1이죠. 얘랑 마이너스 2니까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1을 6 더하면 4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네요. 자, 2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3번. 자, 다항식 2x3승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각각 QSR이라고 할 때 Q2 플러스 R의 값을 구하라. 자, 여러분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문제가 나오면 나머정이잖아. 근데 얘는 지금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형태 문제야. 그럼 분명히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의 근간이 뭐라고요? 나눗셈 것이. 이걸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은 1차식으로 나눴네? 나머지 정리만 계속 쓰면서 문제를 막 뻘짓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가 나머지 정리야.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형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나눗셈 것이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2x 3승 뭐였다고? 2x 3승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5x 키즈의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뭐라고요?
qx가 주어졌고요. 그때 나머지가 뭐라 했다고? r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구해서 지금 qx와 r을 구하는 건데 일단 r 값은 되게 구하는 게 뭐야? 쉬운 게 뭐냐면 얘 분명히 x에 관한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 그러니까 얘 qx 일단은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2x-1로 나눴을 때 qx니까 내가 이걸 뭐 하면 돼? x를 갖다 5 집어넣으면 돼요?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자,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가 빵 되면서 날라가니까 얘 8분의 1이니까 4분의 1 됐죠? 얘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7 플러스 얼마? 2분의 5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더라? 빵 되면서 나머지 r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거 구해주신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6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자, 얘가 나도 1이죠? 1 더기니까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는 뭘 구해야 돼? qx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이걸 항등식으로 얘 2차고 얘 1차다 놓고 이 값이 이제 2니까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돼. 전개를 해서. 그래 됐고 우리는 이 앞에서 뭘 배웠어요? 조리제법을 배웠잖아. 1차식 나눌 때 어떤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걸 이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 조리제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를 낸 의도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fx를요 내가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을 qx 플러스 나머지 r이라고 했어. 근데 이 녀석을 갖다 내가 2x-1로 나눴을 거라는 얘기는 분명히 2x-1로 나눴다는 2로 묶어주면 이렇게 2분의 이렇게 되죠. 그럼 나누는 녀석 몇 배 했다고? 2배를 했다고요? 맞아? 그럼 몫은 뭐가 된다고? 2분의 1배의 qx가 돼야 얘가 다시 곱했을 때 이렇게 지워지면서 위치가 뭐예요? 똑같아지면서 밑에는 r이 될 거라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배운다 그랬어? 내가 조리제법을 쓸 때 여기다가 조리제법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2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5 1이 됐을 때 분명히 얘 값을 빵으로 만든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건데 얘는 2x-1로 나눴을 때 상황에 조리제법을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뭐라고요? x-2분의 1을 쓴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몫이 얘라고 얘.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얘의 몫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분명히 얘 몇 배 됐다가 2배 됐으니까 그때 몫은 몇 배야 된다고? 2분의 1배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몫을 구했을 때 내가 qx라고 한다 그러면 q-x라고 한다면 여기다 2분의 1배를 한 녀석이 qx 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구해보자고. 이거 주의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녀석이 똑같이 2분의 1 집어서 빵이 되는 값일 때 얘가 2배를 했으면 몫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로? 2배를 하면 2분의 1배 3배를 하면 3분의 1배 나머지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난 이렇게 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 집어넣으면 그대로 내리니까 2가 되겠죠. 곱하면 얼마? 1이 됐고 얘들 더해주면 마이너스 2고 얘네가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더해주면 얼마? 2가 됐고 얘네가 곱해주면 1이니까 그래서 2가 똑같이 나온 거야. 근데 몫은 얘는 얘로 나눴을 때 몫이라고요. 근데 나는 얘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나눠주시면 얘는 뭐가 되더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뭡니까? Q2를 구하라 했으니까 Q2는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6 플러스 1이 되고 이 값은 얼마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주시면 플러스 1의 값이 되겠더라. 자 주의하십니다. 조리제법은 항상 x의 개수가 1인 경우의 형태만 활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2배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2배를 했으니까 몫은 몇 배 된다고? 2분의 1배. 얘 개수가 3배가 됐으면 얘는 뭐야? 몫은 3분의 1배가 되겠더라. 얘 개수가 a배를 했으면 몫은 a분의 1배가 되겠더라 라고 꼭 기억해 두시고 주의해 주시고 은근히 이런 걸로 틀리는 경우 많으니까 꼭 좀 주의해 주시면서 23번은 별표 한번 쳐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24번 문제입니다. 자, 몇 문제까지 있나요 이거? 네, 25번까지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야 여기 기본 다지기 관련된 문제, 기본 문제와 썬타기 관련된 문제들은요 저희가 따로 1강, 2강, 3강부터 해가지고 쭉 강의 시간에 올려줄 겁니다. 기본 문제는 기본 문제 풀이로 따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 복습하시고 기본 문제 풀어놓으신 것들은 저희가 강좌 끝날 때마다 하나씩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풀고 나서 다시 확인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수업 강의 진행하다가 얘기할게요. 이제부터 뭐야? 하나씩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24번. 자,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그러면 8x 상승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는 녀석이 a 곱하기 2x 마이너스 1에 3승 플러스 b 곱하기 2x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c 곱하기 2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d가 되겠더라. 성립할 때 a, b, c, d에 대하여 a, b 마이너스 cd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문자가 몇 개입니까? 총 4개죠? 식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 그럼 미지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형태니까 이 녀석을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에 뭐라 했어? x값에 관계없이 모든 x값이 성립하는 등식인 항등식이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잘 봐. 자,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풀냐면 이거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내가 항등식으로 풀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x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야? 2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죠. 자, 2분의 1이면 빵빵빵이 되면서 우변은 d가 되겠죠? 자, 2분의 1 8분의 1이죠? 빼기 4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 되고 2분의 1은 마이너스 2고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에다 1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더하기 6이니까 d는 얼마다? 3이다 쓰고 얘가 3이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이 값이 d는 얘는 3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 뭘 집어넣겠죠? x에다 이번엔 전면 특권이 0을 집어넣을게요. 0 집어넣으면 얘도 빵빵빵 그러니까 얘는 6이 될 거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생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으니까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얼마 되는 거야? c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3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로 다 넘겨주고 얘 일로 넘기면 a-b 플러스 c는 마3 해서 이게 첫 번째 식인 거야. 자, 그 다음에 x에다 이번엔 뭘 집어넣을까? 1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시면 8 빼기 8 지워지고 마이너스 6이니까 2가 되겠죠.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가 될 거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b가 될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c가 될 거잖아. 거기다가 3 나왔으니까 플러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 이게 두 번째 식이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뭘 집어넣을까? x에다 뭘 집어넣는 게 좋을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6이 될 거고 그러면은 얘 이렇게 지워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왜냐하면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 다음 마이너스 1 저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에 3세니까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제곱 9니까 9b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c 그 플러스 3이 되겠네. 그러면 얘를 넘겨주시면 27a 마이너스 9b 플러스 3c는 얘 넘어가시면 9가 됐고 3으로 나눠주면 9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얼마? 3이다 이렇게 주실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연립방식 푸는 거니까 얘랑 빼서 우리가 얘랑 빼가지고 값 구해주시고 또 얘랑 c 제거시켜서 또 구한 다음에 c값 구하고 나면 c가 제거되고 나면 a, b다 연립방식 푸셔서 집어넣어서 풀면 돼.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정상적인 풀이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었습니까? 이 앞에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나머정리, 인수정리, 그 나눗셈을 하다 우리가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배웠잖아요. 잘 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법식이라는 거를 갖다가 배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되게 쉬워져.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를 잘 해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되게 쉬워요. 진법식에 관련된 녀석을 배우는 거야. 잘 봐, 얘들아. 너는 만약에 1, 2, 3, 5라는 녀석이 있을 때 이런 걸 우리가 1235라는 녀석을 우리가 10의 거듭제곱 10이 넘어 숫자가 10이 넘어 다음 자리로 넘어가는 게 우리가 십진법이에요. 그럼 얘는 분명히 내가 10을 쓸 때 이렇게 1000의 자리는 10의 3승 플러스 2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0 그 다음 플러스 5 곱하기 10의 영수니까 1의 자리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해 나갔을 때 얘네들의 숫자들을 적어주는 게 십진법이란 말이야. 근데 너네들 이거 잘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보세요.
1235를 갖다 내가 10으로 나눠가 볼게요. 그럼 여기 나누면 여기 1 되고 여기 2 되고 여기 3 되면서 얘가 1230 되면서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5라는 녀석이 나오면서 10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나머지가 얘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해하셨습니까? 뭐 한다고? 내가 이거 10으로 나눴을 때 뭐 한다고? 얘는 5가 될 거라고요. 이해해? 그 다음에 숫자는 얘를 뭐로 나눴을 때 내가? 얘를 갖다 이 앞에 3이라는 녀석 내가 이 녀석을 뭐로 나눴을 때? 100으로 나눴을 때 이 녀석을 뭐로 나눴을 때? 10의 제곱쪽 100으로 나눴다는 얘기가 100으로.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여기 10 되고 여기 2 되나요 이렇게? 그쵸? 그럼 얼마 되는 거야? 30 남았죠? 30 남을 때 3 곱하기 10가 얘가 3인 거야. 잘 봐봐. 자 이렇게 쓸게요. 얘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 내려갈게요. 자 다시 10으로 나눴어 얘를. 10으로 나누면 얘 1, 2, 3 되고 나머지 뭐 된다고? 5 될 거야. 그 나머지가 여기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갖다 또 10으로 보여주면 나눠주면 12가 되면서 나머지가 3 되는 게 얘인 거야. 마찬가지로 이걸 또 10으로 나눴을 때 여기가 1이 되면서 10 되니까 나머지가 2잖아. 그걸 여기다 쓴 거고 마지막 쓴 게 얘야. 그럼 이 앞에 붙은 녀석 1, 2, 3, 5라는 녀석은 나눴을 때 목들을 계속 나눠갔을 때 나머지들이 붙는 게 여기 붙는 거라고. 이래? 그럼 잘 봐봐. 25라는 녀석은 분명히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2 곱하기 10에 1승 플러스 5 곱하기 10의 0승 즉 1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붙은 얘는 10의 이렇게 거듭적으로 표현했을 때 2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는 25를 내가 뭐로? 10으로 나면 얘가 2가 되면서 나머지 5죠. 그 다음에 얘는 분명히 10으로 더 이상 안 나눠주니까 얘가 5고 얘가 뭐야? 2가 되겠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25라는 녀석을 그냥 이렇게 쓸게. 25라는 녀석을 내가 이진법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이진법. 그러니까 우리 때는 선생님 때는 이 진법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때는 진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 2로 나눠갔을 때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얘는 2는 뭐냐면 1, 2가 돼서 나머지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2를 6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죠. 2를 나눠가면 3일 때 얘가 빵이야. 그 다음에 2를 나누면 1일 때가 1입니다. 그러면 25라는 십진법의 숫자를 갖다가 내가 뭐라 하냐면 거꾸로 이렇게 써내려가면 1, 1, 0, 0, 1에 이진법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진법은 뭐냐면 십진법 뭐라 했어? 숫자가 10을 넘어가면 뭐라 한다고? 다음 숫자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10의 1승 곱하기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는 뭐냐면 여기가 2의 0승 자리, 2의 1승 자리, 즉 1의 자리, 2의 2승 자리, 2의 3승 자리, 2의 4승 자리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얘는 분명히 뭐라고? 1 곱하기 2 얼마? 4승 플러스 1 곱하기 2의 3승 플러스 0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 뭐라고? 0 곱하기 2의 1승 플러스 1 곱하기 1 이렇게 쓴 거잖아. 근데 요 앞에 1, 0, 0, 1, 1이라는 녀석은 이 25라는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1, 1, 0, 0, 1, 1, 1, 0, 0, 1 이렇게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십진법이라는 숫자를 갖다 이렇게 이진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잘 봐봐. 그러니까 결국은 진법을 바꿨을 때 이 숫자를 내가 뭐야? 2로 나눠갔을 때 나머지들을 여기다 쓰면 되는 거라는 얘기야. 그럼 봐봐. 저 식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줄게. 잘 보세요. 자, 얘는요. 지금 x3승 x제곱 x 즉 x에 관한 진법식인 거야. x3승 x제곱 x 이렇게 나가는 녀석들이니까. 근데 얘는 뭐라 했어? 2x-1의 3승 2x-1의 제곱 2x-1의 1승 그 다음에 여기는 2x-1의 0승 이렇게 되겠죠. 얘는 2x-1의 진법식이야.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꿀 때 여기 들어가는 요 개수들은 분명히 내가 십진법의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차례대로 이렇게 쓴 거라고 차례대로 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8x 함수 이런 녀석을 갖다 내가 2x-1로 나눠갔을 때 나머지들을 하나씩 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1차식 2x-1로 나눠서 조리집법을 쓰면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6이 될 거고 이걸 갖다 내가 뭐 하면 돼? 2분의 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2x-1로 나눴을 때 내가 여기다 x를 2분의 1 집어넣으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2분의 1로 나눈 나머지나 2x-1로 나눈 나머지나 똑같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걸 써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그대로 내리면 8이죠. 계산하면 얼마? 4.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4. 곱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2. 둘이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6. 얘랑 곱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3. 더해주면 얼마? 3. 그때 이 3이 뒷값이라고. 또 나누시라고. 또 2분의 1로 나눠주면 얘 그대로 내려서 8. 계산하면 4. 얘 빵. 곱해주면 빵. 더해주면 마이너스 6. 그때 얘가 바로 얘라고요. 또 나누라고. 2분의 1로 들었을 때 얘 8. 얘랑 곱해주면 얼마? 4. 둘 다 얼마? 4. 그거를 여기다 쓰시면 되고 나머지 8도 여기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하고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잖아요. 다시 x에 관한 진법식을 2x-1의 진법식으로 적었을 때 얘네들이 붙는 상수항, 얘네들의 개수들은 뭐라고? 이 식을 2x-로 나눠갔을 때 나머지를 차례로 쓴 거라고. 차례로 나눠가면서.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1359라는 녀석에 135라는 녀석은 1 곱하기 10의 3승 플러스 3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10의 1승 플러스 9 곱하기 10의 0승 이렇게 표현했을 때 1359라는 녀석은 1359를 내가 10으로 나눠봤을 때 1351때 나머지 9인 거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10으로 나눴을 때 13일 때 나머지 5라는 걸 여기다 쓰고 10을 나눴을 때 여기가 1일 때 이 3을 여기다 쓰고 1을 여기다 쓴 거랑 똑같다고. 그러면 이 진법식을 내가 2x-1에 대한 녀석 진법식으로 바꿀 때는 이 식을 2x-1로 나눴을 때 즉 x는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x-2분의 1로 나눠서 나머지 똑같다 했습니다. 그 나머지들 하나씩 써 내려가는 걸로 구하라는 게 훨씬 더 쉽다. 이게 진법식이야. 얘는 뭐라고? x에 관한 진법식. 얘는 뭐라고? 2x-1에 관한 진법식이 되겠더라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24번 지금 설명하는 게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 푸는 거는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어차피 내신에서 나오면 바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이해를 통해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행 활용에 가서도 이 녀석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붙는 이 숫자들은 결국은 내가 이 녀석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을 적어놓은 거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게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대화버렸죠.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자, 몇 번? 마지막으로 25번 문제를 풀어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25번 문제 등식 x4승은 자, a0 플러스 a1의 x 플러스 1 플러스 a2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3의 x 플러스 1의 3승 플러스 a4의 뭐라고? x 플러스 1의 뭐라고? 4승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1 더하기 a3를 구하라 이런 문제라고요. 다시 결국 이 문제는 24번 문제와 결국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야. 이 25번 문제는 뭐라고? 24번 문제랑 똑같은 거야. 내가 25번 문제를 위해서 24번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랑 똑같아요. 잘 봐봐. 얘는 뭐라고? x 진법식이죠. 왜냐면 x4승 1x4승 플러스 0x3승 플러스 0x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 이게 쓴 거야. 그러니까 얘는 x에 관한 진법식입니다. 그거를 뭐로 바꾼 거야 지금? x 플러스 1에 관련된 진법식으로 바꿔달라는 거야. 그럼 내가 뭐로? x 플러스 1로 나눠서 나머지를 하나씩 써 내려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걸 뭐라고 씁니다? 1 초록집어를 여기서 1, 0, 0, 0, 0을 써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뭐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1 그대로 내면 얘는 그럼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더한 마이너스 1 곱하면 1 더해주면 1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음 플러스 1이니까 더해주면 얼마? 1 이거를 얻다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또 나눠주면 여기 그대로 내려주시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더해주면 얼마? 3 곱해주면 마이너스 3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쓴 게 A1 그래서 A1 더하기 A3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1을 구했죠? 마이너스 4 더하기 자 이번에 뭐라고요? A2 구하려면 여기다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마이너스 1 구하면 여기다 1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1 이거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얘랑 곱하면 3이니까 더하면 6이죠? 그걸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걸 다시 쓸게. 1 마이너스 3을 갖다 내가 뭐 한 거라고? 마이너스를 또 나눠가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1 그대로 데리고 얘랑 그럼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4가 여기 들어간 거야. 그럼 얘도 뭐라고? 마이너스 4. 둘 더해주면 얼마더라? 마이너스 8더라.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24번과 25번과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개수들에 대한 정리에 관련된 녀석에 대한 문제는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좀 실력이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썸 강좌의 이유 강좌를 들을 때 여러분들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제 강좌가 들어갈 건데 그 강좌에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지금 풀어줬지만 이제는 항등식 개념을 배웠을 때 개수들의 어떤 총합을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2-2, 즉 2주차 강의를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어려웠던 개념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개념들이 새롭게 배운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복습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습하지 마세요. 선생님 거 듣고 복습만 충분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습은 나중에 어려운 과정을 나갈 때 예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수학과 썸을 타는 썸남 썸녀가 생기는 그날까지 수학을 사랑하는 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